이번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마무리된 2020년도 팔란티어의 실적,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팔란티어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지금 팔란티어를 바로 사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을 둘 다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정부기관의 경우 CIA 등과 같은 첩보기관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합니다. 연간 매출 성장이 47%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죠. 팔란티어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민간 기업을 상대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파운드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고담 역시 판매하고 있죠. 파운더리와 고담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딜리버리 소프트웨어, 배송 소프트웨어인 아폴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더리와 고담의 경우 워낙 기능이 다양하여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통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팔란티어의 2020년도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19년도 대비 매출이 무려 47%나 성장했습니다. 고객당 발생하는 평균 매출이 무려 41%나 증가하여 5.6밀리언 달러에서 7.9밀리언 달러로 증가했죠. 즉 팔란티어의 제품을 사용하고 기업 및 정부기관의 실적이 향상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신규로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연간 1밀리언 달러 이상, 11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기업의 수도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약 금액 및 고객의 수 둘 다 유기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부 매출을 살펴볼 경우 평균 매출 성장률보다 높은 77% 성장했습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과 3년까지 44밀리언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또 NHS, 영국 보건부와 2년짜리 32밀리언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 역시 체결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받을 피해 및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팔란티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전체적인 수혜를 본 케이스입니다. 민간 기업의 매출은 약간 저조한 22% 수준 증가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는 최근까지도 정부를 상대로만 영업을 하던 기업이었기에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본격적으로 작년에 영업팀을 꾸리기 시작했으며 매출이 유기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업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뒤에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활용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조정 매출 총이익률 역시 증가하여 수익성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살짝 헷갈리는 용어라 용어 설명을 해보자면 매출 총이익이란 매출에서 배출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를 뺀 값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값으로 매출에서 원가를 뺀 수익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와 원가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조정된 매출 총이익률은 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매출 비용으로 회계상 잡히게 됩니다. 스톡옵션과 같은 비연금성 비용 및 상장 시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을 빼서 실제 영업을 하고 발생하는 비용만 매출 원가 취급하는 전통적인 매출 총이익률에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2019년도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71%였으나 20년도에는 81%로 굉장한 원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실적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아폴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배송의 최적화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다만 순위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1.7빌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손실의 대부분은 스톡옵션, 직원들에게 지급한 팔란티어의 주식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규모가 무려 1.27빌리언 달러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도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기에 회사 운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만큼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이 개인에게 넘어간 것이기에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팔란티어의 경영 구조상 아셔야 하는 숫자 두 가지 정도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토탈 딜 밸류는 팔란티어가 현재 계약을 한 총 계약의 크기를 뜻합니다. 팔란티어는 몇 년치 계약을 미리 하며 매출로 인식이 되는 부분은 계약의 일부분입니다. 즉 토탈 딜 밸류는 미래에 팔란티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게 되죠. 현재 총 계약 대금이 2.8빌리언 달러이며 평균 3.6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다 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라고 하며 그만큼 계약을 더 따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Remaining Purchase Obligation이라는 수치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돈을 받고 매출로 아직 인식이 되지 않은 금액이죠. 선수금 느낌이며 스타벅스 멤버십 카드에 돈을 충전해 놓고 커피를 시킬 때마다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597밀리언 달러로 작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팔란티어에 대하여 알아볼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팔란티어가 데모데이의 영상을 통하여 약간이나마 무엇을 하는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약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공급망 관리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공급망 관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수요를 너무 과하게 예측하여 과하게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재고가 남아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반대로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하여 물건을 부족하게 만든다면 수익을 적게 가져가게 됩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면 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게 되며 팔란티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 원자재 및 부품들을 납품받는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게 되고 부품을 받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장도 한두 개가 아니게 됩니다. 즉 물건이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슬처럼 복잡하게 엮이게 되며 이것을 공급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은 물건을 납품받을 때 똑같은 물건이어도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안정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업체에 분산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여러 개 있죠. 기업 측에서는 수요 예측은 물론이고 이러한 공급망의 부분들이 망가졌을 때의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시로 동일한 부품을 납품받는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업에 받을 영향 등과 같은 부분들을 미리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또는 공급망의 특정 부분을 교체했을 경우 매출 및 비용 구조에 주는 영향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공급망 효율화를 중간 관리자를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큼직한 결정을 할 때에는 데이터를 물론 활용하겠지만 경영진이 데이터를 감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러한 세부적인 변수들이 바뀌었을 때 미칠 영향, 어떠한 업체를 사용해야 최대의 효율성이 나오는지, 자연재해가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 코로나가 기업에 미칠 영향 등과 같은 부분들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이제 팔란티어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AI 시장의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산업마다 사용하는 데이터셋 및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관점이 다르게 되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도구는 존재하지만 데이터 분석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작년부터 영업팀을 꾸려 정부기관들 및 기업들에게 활용 방법들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또 현재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모듈화가 최소한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많은 기능들이 한 덩어리에 뭉쳐져 있다는 뜻이며 몇 가지 소수의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은 팔란티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죠. 이와 같은 기능들을 모듈화 작업을 통하여 특정 기능만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맞춰줄 예정이라 합니다. 이 기업들은 자신만의 전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팔란티어로 넘어올 경우 자신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버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듈화 작업을 통하여 기존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특정 기능만 팔란티어로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합니다. 모듈화의 수혜를 볼 두 케이스 전부 팔란티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번 분기에 유의미한 움직임들 중 하나는 IBM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IBM의 클라우드 팩에서 팔란티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클라우드 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AI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입니다. 미래 예측, 업무 자동화, 인사 효율화, 고객 경험 증진 등을 AI를 활용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제품이 있으나 팔지를 못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고객이 있고 영업팀의 규모도 큰 IBM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적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 느낀 점은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쉽게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사람은 경영진이며 경영진은 당연히 AI 전문가 및 전문 개발자가 아니기에 복잡한 코드 형식으로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될 경우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노코드 또는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물론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전문가를 옆에 끼고 같이 활용을 해볼 수 있겠으나 작은 기업들을 상대로 할 경우 현재 팔란티어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법이 쉬워짐에 따라 팔란티어가 목표하고 있는 시장이 중소기업 시장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죠. 현재 팔란티어는 기업 운영 환경이 너무 복잡하여 인간의 두뇌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팔란티어가 실제로 시장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전 세계 5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죠. 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실 저는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쟁 구도가 이해가 정확히 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유니티처럼 언리얼과 과정 구도라면 유니티의 장단점과 언리얼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다만 팔란티어의 경우 어찌 보면 경영 컨설턴트 느낌도 나고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느낌도 나기에 업계에 경쟁 구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너무 많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팅을 하실 분들은 비중을 적게 가져가셨으면 하며 현재 매출에 아무래도 45배 거래되고 있기에 큰 금액 베팅은 안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팔란티어가 미래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